예, 환율 시장에 대한 변동성, 특히 요즘 들어서는 중국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들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미 소장님께서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위안화와 연동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 한번 짚어주셨고 그 이후에도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가장 최근 거부터 보면 이틀 전에 인민은행에서 이제 구두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급락하던 게 약간 이제 멈칫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구두 개입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그저께 중국 인민은행의 부행장은 어떤 연설하는 자리에서 또 이강 총재도 또 구두 개입뿐만 아니라 또 시장에서는 거의 물량 개입도 단행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단순히 구두 개입이라고 보기 힘든 거는 위안화 환율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달러 위안 차트 한번 보시죠. 30분짜리 차트입니다. 이게 그저께 화요일 날 아침 이때는 이제 쉬는 시간 장이 폐장한 구간이고요. 예. 장 열리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또 6.7을 올라섰습니다. 1달러당 6.7 위안도 올라서고 했는데 이게 훅 꺾이는 그런 국면까지 왔죠. 자, 이런 게 이제 구두 개입 때문에 시장 내에서 위안화 약세 쪽으로 배팅했던 세력들이 돌아서서라기보다는 뭔가 좀 물량도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위안화 변동성 확대를 예의주시한다든지 중국 경제는 안정적이고 외환시장 변동에 문제없다 이런 식의 모습을 했는데 우선 보시다시피 굉장히 최근 들어서 위안화 환율 급격하게 오르는 것, 즉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CNY 본토 위안화 환율 그리고 CNH 홍콩에서 주로 거래되는 역의 위안화 환율, 역의 세력들이 하는 거기 보면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만 보시다시피 빨간색이 조금 더 위에 놓을 때가 많죠. 그 얘기는 그만큼 이른바 투기 세력들 입장에서는 위안화 약세 쪽에 이제 배팅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고 이때도 보시면은 훅 먼저 꺾인다는 얘기는 이제 당국의 개입이 중국 당국의 개입이 이런 역의 세력을 갖다가 먼저 주저앉히는 쪽으로 작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우리가 그렇게까지도 본다 하더라고요. 하이브라고 하죠. 홍콩에서 거래되는 우리가 런던에서 라이브 하듯이 그런 하이브까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때는 뭔가 당국이 좀 움직였다. 왜? 결국 위안을 팔고 달러를 산다는 얘기는 위안을 갖다가 빌려서 판다고 본다면은 좀 이 위안 차입 비용이 좀 올라간다면은 그만큼 뭐겠습니까? 위안화 약세 쪽에 배팅하는 세력들은 비용이 들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 측면에서도 볼 수 있죠. 적절한 레벨에서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단은 이 추세선에 걸리는 레벨이었고 또 작년 한 해 달러 약세, 위안 강세 이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모두 주목하는 기술적인 레벨에서 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또 사실 너무 급했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도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최근 들어서 상하이나 심천 할 것 없이 또 홍콩 증시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계 증시 가운데 조금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된다면은 이것도 좀 신경 쓰이는 측면에서 아마 당국이 움직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참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적절한 시점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위안화 카드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또 그렇다고 계속 절하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외환 유출 때문에 하다 보니 좀 걱정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변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원달러 환율 간의 연동을 봤을 때도 그게 좀 더 심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외환 딜러들도 여기에 위안화 달러만 보면서 그냥 거래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구두 개입이 있고 나서 약간 주춤해지니까 원달러 환율도 1120원 선 턱 밑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약간은 진정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화요일 날 우리 서울에서도 환율이 한 1124원까지 올라갔죠. 올라갔고 정말 붙어 다닙니다. 어제 오후에도 잠시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보시면은 위안화 특히 CNH 환율하고 우리 달러원 환율하고
그야말로 이제 붙어 다니는 그런 국면이죠.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거의 상관관계가 뭐 100%에 가까울 정도라면은 시장이 환율만 보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프락시 트레이딩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즉 이렇게 환투기하는 입장에서 특히 이제 역의 세력들 입장에서 이 위안화 환율은 조금 유동성이 적은 반면에 서울의 달러원 거래는 좀 용이한 면이 예. 있고 또 실제 빌려서 숏을 친다는 얘기죠. 차입한 이후에 위안을 팔든 원화를 팔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원화가 좀 비용이 적게 들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위안화 약세에 배팅을 하는 세력들이 그럴 바에야 같이 움직이는데 서울에서 달러 사고 원화 파는 예. 달러원 상승 쪽으로 배팅하는 뭐 그런 면도 있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유행이고요. 한때는 달러엔, 한때는 유로달러 뭐 이런 환율만 쳐다보다가 지금은 위안화하고 굉장히 특히나 미중 무역 전쟁이 핫하게 지금 이제 시장에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환율도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는 아까 위안화 차트와 비슷하게 이런 상황이죠. 일단은 이 점선으로 그어진 이 선이 돌파되면서 굉장히 가팔라지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시장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선, 좀 더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끄은 부분, 즉 여기서 그저께 위안화에 대해서 달러 매도 개입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구두 개입을 비롯한 개입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걷잡을 수 없이 위안화가 약세로 갈 수 있는 레벨이었고, 예. 우리 서울에서도 환율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간다면은 뭐랄까요, 또 한번 그거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자, 이제 문제는 이쯤 됐을 때 그렇다면은 이걸로 달러원이나 달러 위안 환율의 이 급등세는 제동은 걸었는데 여기서 그러면 꼭지를 받느냐 하는 부분은 이거는 아무래도 아직은 판단은 보류입니다. 즉 예. 그동안 너무 급하게 왔던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뭐 불가피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달러 강세, 위안 내지는 원화 약세 이런 부분이 추세가 완전히 종료되었는가 여부는 아무래도 내일 관세 부과 여부, 예. 그 이후의 시장 흐름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네. 약간 좀 속상하기도 한 게 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네. 외환 시장이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도 아니고 근데 또 역에서 봤을 때는 위안화보다는 현재로서는 원달러 환율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좀 용이한 면도 있고 예, 네. 그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급을 더 가져갈 수도 있기도 하니까 좀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예전부터 1,120원에서 30원대 되면 그때는 진짜 좀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해야 네. 된다라는 얘기를 짚어주셨잖아요. 좀 시간도 걸리죠. 그 예, 구간은. 네. 이게 글쎄요, 꼭지를 찍었는지는 아직 좀 더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네. 이 부분도 좀 다시 한번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 네. 좀 앞으로의 전망이나 현재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최근 들어서 너무 급했죠. 뭐 우리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게 1,060, 1,080 사이에서 계속 머물렀던 환율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그냥 똑같은 차트 보면서 네. 몇 달 동안 우리가 몇 얘기한 달 동안 거잖아요. 하다가 한번 이렇게 출렁하니까 이제 정신 없는데 우리 환율이 그러면 지금 너무 급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죠. 제가 가끔씩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이른바 주요 통화들의 달러 대비 절상절하율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은 인포맥스에서 가져온 화면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이 통화가 약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절하율이에요. 네. 예. 단순한 상승 하락보다도 그냥 절하절상률로 보시면 되는데 6월 14일로 잡았습니다. 이때는 뭐죠? 뭐 싱가포르 회담도 끝나고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이제 6월 14일 FOMC가 있던 그때부터 해서 어제까지 위안화 환율의 약세가 제일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우리 원화죠. 네. 이 와중에 유로,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야 우리 원화에 뭔가 문제 있나 싶으죠.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한번 살펴보실까요? 지난 1년 동안 살펴보시면은 우리 원화 달러 대비 아직 강세입니다. 작년 한 해 달러 약세가 워낙 컸던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고 자 또 이렇게도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면 한 4년 동안 왜 됐을까? 특히 2014년 하반기, 2014년 6월 하순, 7월 초부터는 소위 말하는 통화정책 괴리 이런 걸로 해서 달러가 굉장히 강해졌던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면 대부분의 통화는 2014년에서 한 2016년 동안의 달러 강세가 워낙 컸기 때문에 예. 이렇게 살펴보시면 대부분 통화는 달러에 대해 약세예요.
그 와중에 이렇게 좀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덜 약세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니 우리 환율이 최근 한 달 동안 굉장히 급하게 오르긴 했습니다만 다른 통화들과 비교해 본다면 아직도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고 강한 통화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그림, 그러니 결국 2014년 이후에 이 달러 강세가 워낙 강력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달러가 약하다가 금년 들어서 다시 달러가 강해지고 있다 하는 부분. 예. 그리고 이 그림 이것도 한번 보고 말씀드릴까요? 서로 지금 눈치 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거울을 맞댄 것 같지 않나요? 예. 완전 그 우리 미술 시간에 말하는 데칼코마니예요. 그렇죠. 주가 오를 때 환율 빠지고 또 주가 빠질 때 환율 오릅니다. 증권가에서는 통상 환율 하락기에 주가가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늘 반대로 말씀드려요. 주가가 오를 때 환율 빠져요. 예. 왜? 주가 오를 때 외국인들 사니까 예. 달러 많이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얘기하나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빠져서 환율이 올랐는지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겁이 나서 주가가 빠졌는지는 몰라도 이제 이쯤 왔어요. 그렇다면 결국 뭐죠? 이번 금요일 날 내일 나오는 미국의 그 관세 부과 여부 그리고 앞으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결국 증시는 환율 쳐다보고 있고 예. 외환시장은 또 딜러들은 또 주식 지수 보는 거예요. 예. 지수 좀 빠지고 외국인 좀 판다 싶으면 달러 더 사고 반면에 증시에서는 또 환율이 또 오른다 싶으니까 아유 또 불안해서 팔고 예. 오히려 이런 상황 역의 경우는 역에 예. 반대 환율 좀 안정되네. 혹시 그러면 이제 다 왔다고 보고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도 이제 기대할 만한 레벨까지 왔다고 해서 외국인 자금이 돌아올 수도 있겠네. 뭐 이런 논리, 예. 뭐 등등으로 해서 요렇게까지 와 있는 재밌는 국면입니다. 그러니 여기 1120원 근처에서의 환율 그리고 우리 지수로는 지금 2300 근처, 2200 벌써 2280도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한 2200 한 60, 70 여기에서 저 두 개가 그러면 주식 바닥 대충 단기 바닥 쳤나? 환율도 이 정도면 꺾였나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설명을 듣고 방금 보여주신 주가와 환율 그 차트를 봤더니 진짜 요 부근에서 딜러들이 마우스 위에 손가락을 이제 눌렀다 말았다 눌렀다 뗐다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인데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나만 네. 여쭤보도록 하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얘기도 해주셨고 네네. 다음 주쯤 되면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금통이 있긴 합니다만은 빅 이벤트들이 지나가고 시장이 해석을 충분히 할 시간 이후의 흐름이 될 거란 말이죠. 네. 하다 보면 원달러 환율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또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국 이렇게 보시죠. 미중 무역 전쟁 전개 상황에 따라서 일단은 국제 외환 시장에서 달러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거든요. 금년 들어서 한 2018년 4월 이후 4월 한 5월부터 유로가 툭 떨어지고 이제 달러 강이죠. 예. 자, 이 선도 물고 내려오는 정도인데 지금 최근 이 정도에서 지금 이제 버둥버둥거리면서 그 다음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에요. 유로가 더 떨어진다, 즉 달러가 더 강해지느냐, 아니면 여기서 다지고 유로가 강해지고서 달러가 다시 약세로 돌아주느냐. 달러가 약세로 돌아주는 유로가 유로 달러 환율이 좀 올라주는 게 지금 상황에서 증시에서는 유리합니다. 즉 달러 강세가 좀 멈춰줘야 예, 증시에 그렇죠. 유리해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 내일 있게 되는 빅 이벤트 또 미국 고용지표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 와중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200일선이 끝내 지켜지는가. 그래서 결국 이 근처에서 200일선에서 다지고 결국 다시 상승 반전을 모색할 수 있는 장인가. 결국 이번에 무너지는가. 무너진다면 우리 증시도 타격을 입을 것이고 예. 환율은 더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서 결국 여기서 어느 정도 다지고 돌아서는 주식이라면은 환율도 다시 또 어느 정도 하향 안정이 되겠고 우리 증시도 기력을 좀 회복할 수 있겠죠. 두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멈출지 그리고 다우지수의 200일선이 좀 지켜질 수 있을지 저희가 예의주시해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GFN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